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특별한 계획이라면 네. 우선 장연구소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 그래야 되죠. 입니다. 우리 또 내일 한글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번째 한글날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게요. 몇 네. 번째일까요? 되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글날이 595번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95돌, 595돌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1446년에 이게 네. 지정이 됐잖아요. 네. 4416 숫자 아시죠? 가운데 4416 해서 1446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한글날 우리 잊지 말고 또 한국을 또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한글날에 대한 걸 또 잊지 말고 토요일이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전해드려봤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섹터별로 그리고 또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짚어볼까요?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한 만큼 맵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초록불이 그래도 곳곳에 발견될 것입니다. 네, 맵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페이스북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조금 빨간불을 켜놓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초록불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섹터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확인해 보시면 소비순환재가 가장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섹터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이어서 기초소재와 헬스케어 그리고 기술주도 나란히 상승 섹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11개 섹터 중 10개의 섹터 모두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한편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밤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평균 0.94%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인 만큼 주간 차트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주간 차트를 확인했을 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랬죠. 네. 그래도 좀 이번 주에 3거래일 연속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섹터별로도 상승세를 가져간 섹터가 더 많았습니다. 역시 에너지가 최상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과 산업 그리고 기초소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나란히 모두 함께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간 동안에 에너지 관련주 혹은 금융주 쪽에 투자를 하셨더라면 일주일간 주간 수익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또 월간 차트로 보시면은 에너지주만이 상승세를 가져갔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또 국제 유가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솔직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상승 여력이 지금 기술주와 지금 떨어져 있는 주,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진입 시점을 한번 잘 노려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흐름을 세세히 좀 섹터별로 또 함께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을 발굴해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주를 포함한 또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 정말 왜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운데만 딱하게 눈에 띄는 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우리 페이스북을 포함한 우리 기술주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간 소비순환 섹터에서 자동차주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가 훨씬 더 선명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제너럴 모터스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CEO의 발언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매출 2배를 목표로 한다라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간단히만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좀 자세히 풀어보면 우선 2025년까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매출 2배, 즉 2,008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또 첨단 운전 보조 기술인 울트라 크루즈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여기 월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웨드부시에서는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고 2026년까지는 설치 기반의 20%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또 JP모건에서는 제시한 목표 달성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제너럴 모터스는 4%대 초록불을 켜내면서 정규장 거래 5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주가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에는 제너럴 모터스와 그리고 포드도 함께 포함이 되면서 포드는 무려 5%대의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 14달러 89센트에 마쳤습니다. 또한 포드와 함께 다른 종목들로는 니오와 다임러, 블링크 차징 그리고 스텔란티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테슬라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테슬라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 5% 강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테슬라는 상승장 속에서도 조금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39%의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793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오히려 테슬라에 대해서는 로스캐피털 파트너스에서 애플카가 나오게 될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테슬라일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전기차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내연 기관차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으로 조금은 밀릴 수 있다라고 조금은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로스캐피털 파트너스는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81%나 낮은 150달러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테슬라를 깎아내리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과연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테슬라 주주총회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서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오스틴으로 옮기겠다라는 발언이 방금 전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오스틴에서 아무래도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의 이런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나 분석에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텍사스 오스틴, 실리콘밸리 쪽으로 다들 옮겨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동차주 관련해서 또 이어서 또 부품주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동차 부품주로는 대표적으로 앱티브와 그리고 LKQ 캐피탈스 그리고 보그워너가 있는데요. 네. 캐피탈이 아니고 코퍼레이션이죠. 네. 전기차 시장 확대 전망에 따르면서 부품주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수소차 세계 점유율이 발표가 되면서 자동차주가 초반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특히 또 앱티브에 대해서는 제프리스가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또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퀄컴이 비오니아라는 그 자율주행 기술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퀄컴이 아니라 오히려 앱티브 등 다른 자동차 부품, 기술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앱티브가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입증해 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CNBC에서도 기술 기업에게 자동차 시장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간밤에 앱티브는 4%대의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 16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LKQ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역시 4%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를 5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그워너를 살펴보시면요. 역시 함께 초록불을 켜내면서 정규장 거래를 4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그워너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전부 다 이제 녹색불을 켜고 있으니까 굉장히 싱그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긴 하지만 이렇게 봄이나 이제 초여름에 그런 싱그러운 녹색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가운데 페이스북과 또 지금 텔레콤 쪽 섹터 그리고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아무래도 아마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죠? 네, 소비순환재 아마존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1%대 초록불을 켜내기는 했지만 전해진 소식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1.24% 오름세 속에 3,30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코앤앤코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4,400달러 선이었는데 여기에서 4,300달러 선으로 조금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 상회를 유지했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간밤에 아마존에서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해킹으로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개인 고객들의 굉장히 좀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유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서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또 지금 아마존이 소송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어떤 소송이죠?
물류창고 직원들의 10,000명이 소송을 네. 걸었는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출근을 했는데 네.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해서 소송을 걸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져 있습니다. 네, 역시 미국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급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직원들 고용 문제로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죠.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고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고 시간 급여도 더 주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아마존 주가 전일장에서는 1.24%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아무래도 나이키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2%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나이키가 2%대 탄력을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 15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연구소에서 미국 10대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나이키 외에도 애플, 그래서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인스타그램을 올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나이키는 10대 선호도 1위에 이어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아시아와 태평양 14개국에서 신발 스포츠웨어 인기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급망 사태 때문에 뭐 매도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좀 나이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담기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늘 애플워치를 차고 아이폰을 들고 나이키를 신고 스타벅스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때는 스타벅스에 이렇게 막 들고 가면 된장녀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세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짚어주시죠. 네, 아래로 필수 소비재로 내려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나이키에서 공급망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쪽에서 먼저 공급망 사태에 움직이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벌크 화물선을 자체 개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직접 선박을 이렇게 고용해서 세계적인 공급망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는 물류를 좀 더 빠르게 수송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월마트는 간밤에 1.18% 오름세 속에 1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기업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셔야 될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코스코에 대한 소식 있죠? 네, 코스트코의 9월 순매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15.8% 증가한 195억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매출 상승세에 있으니까요. 뭐 간밤에 상승 흐름을 가져갔지만 앞으로도 또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트코는 간밤에 0.79% 오름세 속에 4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뭐 빵주들, 마가주들 다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네, 페이스북이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습니다.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페이스북 주가 함께 확인을 해보죠. 네, 페이스북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1.32% 내림세 속에 32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는 뭐 자사의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 프랜시스 호건이라는 내부 고발자의 발언도 나왔는데 여기에 백악관까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런 신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또한 뭐 프랜시스 호건의 발언대로 앞으로 뭐 규제 기관만이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랜시스 호건은 조금은 규제로서 이런 빅테크, 인터넷 기업들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한편 이렇게 너무 기관의 규제가 들어오면은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추후의 방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한편 또 페이스북은 악재가 조금 겹쳤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에서 페이스북에 부과된 과징금 2,600만 루블을 강제로 집행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페이스북 주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빵주 중에서 또 떨어진 종목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요즘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넷플릭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까요? 왜 빠졌죠?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요. 어제 장중에 646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장중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좀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뭐 지금 이번에는 1%대의 내림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6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트리트 어드바이저스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19일에 넷플릭스가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오징어 게임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호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전에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투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넷플릭스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즈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디즈니는 계속해서 신작을 내놓고 그 신작의 성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을 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뭐 디즈니를 포함해서 이번에 극장 관련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기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즈니는 마블과 함께 이렇게 발표한 신작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라는 작품이 미국에서 2억 6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7월 즈음에는 블랙 위도우 관련 성적을 좀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상치가 올해 미국에서 개봉한 작품 중에 가장 큰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작이 나올 때마다 이런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즈니는 1.27% 오름세와 함께 1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위터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옆에 역시 또 굉장히 좀 얄미울 정도로 얇게. 대비되게 네.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무려 4%대의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 63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트위터도 어제 모법 매각 관련해서 간단히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모법 매각을 통해서 1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네.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주가가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얇게 있는 트위터. 네, 좋은 흐름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지금 트위터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우리 이어서 또 헬스케어주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머크와 또 모더나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머크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머크가 1%대 상승불을 켜내면서 네. 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 장 후반에 조금 탄력이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머크에 대해서 확실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맞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그런 힘을 보태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80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머크는 현재는 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뭐 이렇게 암을 유발한다 뭐 이런 악재가 섞인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 치료에 조금 더 치중하는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머크에 이어서 모더나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모더나를 살펴보시면요. 모더나의 주가 추이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네. 앞서 저희가 뭐 월간, 주간 차트를 볼 그랬죠. 때에도 헬스케어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9월 들어서 주가가 20%나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조금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간밤에는 295달러 선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장중에 293달러 선까지 저가 선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0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